자, 스포츠로 만나는 질의, 우리 윤주, 어떤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까? 음, 저는 이 스포츠 여러 개 나온 것 중에서 음, 패러글라이딩이었나?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음, 그게 해보고 싶었는데 음. 선생님은 가장 어, 근데 저도 여기 중에서 가장, 그나마 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면 패러글라이딩, 인데, 제가 이 책에도 나오는데, 네팔에 포카라는 곳인데, 거기서 패러글라이딩을 한번 해봤었는데, 그때는 겁이 많아가지고, 태워주는 그 교관한테, 제발 안전하게 가고 싶다. 라고 그걸 너무 강조했더니, 너무 재미없이, 그냥 이렇게 떴다가만 내리는,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회전도 하고 막 고개도 하는데, 나중에는 그 경치만 보고 있으면 좀 지루한 느낌? 이런 느낌까지 들어가지고 다음에 한 번 한다면 좀 더 이렇게 익사이팅하게 그런 패러글라이딩을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네, 뭐 지금 요즘에 축구 비슷한 풋살 같은 걸 하고 싶어서 풋살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는 편이고 물에서 뭐 하는 건 무서워해서 못할 것 같고 마라톤 뭐 42.195km까지는 아니고 올해 10km를 뛰어보는 게 목표여서 지난번 네, 5km까지 이제 뛸 수 있게 되었고 올해 중에 저는 연습을 열심히 해서 10km를 한번 뛰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주는 왜 패러글라이딩이야? 그게 제가 하늘 보는 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치, 그치. 어. 그럼 그 하늘에서 뛰어내리면서 하늘 보면 되게 넓고 예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음. 문제는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단 말이에요. 헐. 그래서 하지는 못하겠는데, 만약에 고소공포증 없고, 돈 문제도 없고, 용기 있으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뭐 어떻게 알았어? 책에서 나오기도 했고, 유튜브에 떠요. 아니, 아니, 아니. 윤주 너 스스로가 너가 고소공포증 있다는 거를 경험하고 체험한 적이 있냐? 일단은 그 바닥 유리로 된 다리에 건넌 적이 있는데, 어, 보니, 볼 때마다 약간 소름 끼치고, 어, 그 높지도 않은 데에서 어, 놀이터 옛날에 어, 그 2층도 안 되는 높이 어, 놀이기구 위에 올라갔었는데, 어, 바닥이 뚫려 있지도 않았는데, 어. 많이 무서웠어요. 그래, 그렇지. 지금도 약간, 너 지금 몇 층에 살아? 네. 6층이야. 근데 괜찮아 사는 거는 창밖을 안 보면 괜찮아요. 창밖을 안 보면. 선생님 친구가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언제다 무슨 산에 갔어. 그래갖고 이제 그 출렁다리? 출렁다리 알지? 네, 거기를 건너야 되는데 애가 못 건너. 네. 걔 나중에는 옷으로 이렇게 머리를 씌우고 다른 사람들이 붙잡고 벌벌벌 떨면서 갔어. 그래서 너무 처음에 아, 장난한 줄 알았어. 근데 자기는 너무 그걸 도저히 그 맨정신을 못 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밑을 보고 나니까 안 되니까 이제 뒤집어 씌워가지고 못 보게 하고 여기 옆에서 이제 앞뒤로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에스코트 해가지고 건넌 적이 있는데 고소공포증 비행기를 문을 안 탔어 그동안? 한전 있고 창밖도 보긴 하는데, 음, 비행기에서 솔직히 창밖에 보면 무서운데, 음, 하늘만 보면 괜찮은데, 땅을 보면 무서워요. 그래, 그래. 그래도 민주는 아주 심한 고소공포증은 아닌 것 같아요. 다행히 아주 심한 고소공포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무슨 얘기 하고 싶어? 또 준비한 거 있어? 아니요. 자, 알겠습니다. 자, 이 책은 지금 민주가 이제 우리가 스포츠 얘기를 주로 좀 했었는데 이 책은 스포츠 이야기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지. 네, 무슨 이야기였어? 그, 패러글라이딩에 대한 설명이나 암벽등반이랑 스키랑 다 스포츠 얘기. 야구랑 축구랑, 다 네, 스포츠 얘기.
이 책은 그 스포츠 얘기냐고. 선생님이 그 너에게 묻는 질문은 이 책은 스포츠 얘기냐고. 아니면 스포츠 외에 아니요. 그 스포츠 외에 음, 그게 왜 좋은 사람들이 좋은 이유랑 그걸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고 음. 그걸 하면서 얻는 뭐 그런 것들. 그러면 다 스포츠 얘기인데 지금 윤주 얘기는 그 스포츠를 왜 하고 그걸 왜 좋아하고 그걸 잘하려면 어떻게 되고 그럼 다 스포츠 얘기잖아. 아니 그런 거 말고 그 어떤 패러글라이딩처럼 만약에 그냥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거면 바람이 어때야 되는지랑 음, 주변 환경이 어때야 되는지랑 음. 그럼 그 바람이나 주변 환경이 어떻게 되는 걸 그걸 연구하는 학문이 뭐야?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이 책 제목이 뭐야? 스포츠로 만나는 지리, 어. 그러면 그걸 연구하는 학문이 뭐겠어? 지금 네가 말한 대로 바람, 연구요.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지형이 뭔지 이걸 연구하는 학문이 뭐라고? 윤주야 책 제목이 뭐라고 했어? 책 제목이. 책 제목이요. 어. 스포츠로 만나는 지리, 어. 그러면 아까 말했던 바람은 어떻게 어디서 불고, 뭐 그 땅 형태는 어떻고 이런 걸 연구하는 학문이 뭐겠냐고. 지리요. 지리지 지리. 그래서 이 책은 스포츠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야 사실. 스포츠로 만나는 뭐? 지리야 지리. 지리요. 지리 얘기를 더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지리 얘기를 좀 더 흥미롭게 사람들 관심을 끌기 위해서 스포츠를 끌어다가 스포츠를 통해서 본 지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윤주가 물론 여러 스포츠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리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들, 지리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얻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머릿말 5쪽 보겠습니다. 5쪽. 5쪽에 세 번째 문단 되겠습니다. 지리는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 지리는 지리는 공간을 제대로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사람은 공간을 떠나 살 수 없기에 공간에 대한 이해는 곧 사람에 대한 이해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은 때론 크게, 때론 작게 보아야 맥락을 제대로 짚을 수 있습니다. 지리학적 방법론은 그래서 공간을 이해하는 스케일의 미학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인간이 즐긴, 네, 제가 읽어. 이- 인간이 즐기는 스포츠도 그렇습니다. 스포츠는 자연이 빚은 지리적 조건에 따라 탄생과 발전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스포츠가 태동한 공간의 스케일을 달리해가며 살펴보면 결국 지리교육과에 담긴 여러 개념과 만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서 이 책의 핵심 아이디어가 거기에 있어. 지금 윤주가 읽은 부분들 중에서 이 책의 가장 핵심 아이디어가 해당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해?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응? 뭐라고, 어떤 문장이라고 그 문장을 한번 읽어봐. 여기 지금 읽은 문장 중에서 이 책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문장을 하나 꼽으라면. 너가 이 책을 읽어봤을 때, 이 문장에 관한 이야기가 이 책은 대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도 손꼽는다는 뭐야? 스포, 스포츠는 자연이 빚은 지리적 조건에 따라 탄생과 발전을, 스포츠는 자연 해당, 지리 조건에 따라 탄생과 발전을 함께 해왔습니다. 맞아. 그런데 여기서 맞아요. 그 문장, 윤주가 읽은 그 문장 중에서 특별히 더 주목하고 있는 건 어느 부분이야? 그 문장 중에서도. 자연이요. 자연이 빚은 지리적 조건. 이 도대체 뭐냐는 얘기. 그 스포츠가 왜 하필 그 지역에서 행해지느냐. 어? 그 스포츠가 행해지는 지역에
지리적 특성은 무엇이냐? 이거를 밝힌 책이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리적 지식, 지리학적 지식, 지리학 용어를 윤주에게 아, 도와주는 그러한 종류의 책이 바로 스포츠를 통해 만나는 지리라는 거고, 윤주는 아직은 학교에서 이제 지리라는 과목이 따로 있지 않고 학교에서 무슨 과목에서 지리를 배워? 역사요? 역사, 과학? 사회라는 과목이 뭐라고요? 사회라는 과목이 없어? 이쪽? 그 사회라는 과목 안에 정치도 있고 경제도 있고 그 중에 파트 중에 한 파트가 바로 지리라는 파트가 있어, 지리. 그 윤주가 주로 이제 사회 시간에 지리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패러글라이딩이라는 그런 스포츠가 발달하게 된 곳의 지리적인 어떤 그런 특성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는데 14쪽 패러글라이딩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 패러글라이딩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고, 곡풍이요? 어? 패러글라이딩 뭐가 있어야 된다고? 곡풍이요? 곡풍? 오, 풍? 그 전에 패러글라이딩 하려면 바람 있어요, 바람. 네. 바람 없으면 패러글라이딩 못 하잖아. 맞아? 네. 그래서 이제 그 바람 중에서도 무슨 바람? 책 14쪽. 바람 중에서도 한곡풍이요? 산고풍. 자, 산고풍은 뭘 말해? 딴지방에서 어, 하루 주기로 일어나는 순한 바람. 자, 잠깐만 이거 좀 지우고. 산고풍은 뭐하고 뭘 합친 말? 풍과 바람을 합친 말. 산고풍 뭘 합친 말이라고? 근데 여기 써있잖아. 산풍, 곡풍. 산풍하고 곡풍 중에 풍이 반복되니까 산곡풍이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산풍과 곡풍. 그럼 산풍은 뭐고 곡풍은 뭐야? 딴지방에서 하루 주기로 일어나는 순한 바람이랑 한간 지방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순한 바람, 이거는 산곡풍을 합쳐서 부른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산풍은 뭐냐고. 그 중에 곡풍은 뭐냐고. 산과 산 사이의 계곡에서 산의 정상부인 한정을 향해 부는 바람이 곡풍이고 반대의 흐름은 산풍입니다. 그리고 윤주말로 바꿔서 쉽게 말하면 산풍은 뭐고 곡풍은 뭐야? 산과 산 사이의 계곡에서 부는 바람이랑 이게 무슨 풍이야? 곡풍이요. 계곡에서 어디로 부는 바람? 산 정상. 산 정상은 다른 말로 산 꼭대기. 산 정상으로 부는 바람. 이걸 보고 네, 곡풍이라고 해. 그럼 산풍은? 그 반대로 부는 바람이요. 반대가 뭐, 반대는 뭐겠어? 반대는 뭐겠어? 계곡에서 자, 계곡에서 산 정상, 산에 그럼 그 반대니까. 어 모르겠어요. 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반대는 뭐겠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요. 오른쪽 저쪽이 반대잖아. 그러면 여기 저기 15쪽에 그림 보여?
네. 여기 지금 이게 빨간 표시가는 뭐겠어? 빨간 화살표는 산풍이야, 곡풍이야? 상승, 어? 상승 기류니까, 아, 여기서 지금 보면 산풍이야, 곡풍이야. 이 빨간색 저기 말이야. 빨간색 화살표가. 네. 산풍, 계곡으로, 어? 계곡을, 지금 계곡에서 어디 산 위로 불고 있잖아. 이 빨간 산 내려, 두 개, 오른쪽 두 개가. 네. 그러니까 이건 산풍이야, 곡풍이야. 곡풍이요? 폭풍이야, 폭풍. 계곡에서 산 정상을 부는 바람이잖아. 그러면 산풍은 뭐겠냐고. 산풍은 한 정상에서 어, 계곡으로 그렇지. 가는, 산 정상에서 계곡으로 부는 바람. 이거를 산풍이라고. 산풍, 곡풍. 이번 기회에 윤주가 곡풍이 뭔지 산풍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아두라고. 자, 그런데 거기 이런 말 나와. 산풍과 곡풍을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하고 그 다음 문장 읽어봐. 14쪽에 밑에서 여섯째 줄. 바람에 이름을 붙일 때는 바람이 시작된 곳에 따릅니다. 그렇지. 바람에 이름을 붙일 때는 바람이 시작된 거. 그래서 산풍은 어디서 부는 거? 산에서 부는 바람. 그 산풍이야. 곡풍은 어디서 부는 거? 어? 곡풍이 아, 그, 정상으로, 여기 뭐에서 부는 바람? 계곡에서 산 계곡에서 정상으로 부는 바람. 시작하는 거니 곡풍. 산에서 산 정상에서 시작하면 산풍. 그래서 이 풍, 바람 불 때는 이 앞에 글자는 그 시작점을 말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바람 중에 육풍이라고 들어봤어? 아니요. 해풍, 육풍, 해풍. 못 들어봤어? 네. 그래도 못 들어봤어. 지금 들어보도 알 것 같은데. 육풍은 그럼 뭐, 해풍은 뭘 것 같아? 육풍은 뭐? 해풍은 뭐? 해풍은 바다에서, 혹시 바다에서 뭐 하는 바람? 육지로 부는 바람. 이걸 보고 해풍이라고 해. 이게 이제 네. 시작점을 얘기한다고 했어. 육풍은 육풍은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바람. 그래서 이제 이 규칙이 이해가 가? 네. 자, 네. 그럼 또 이런 거 있잖아. 동풍, 서풍 이런 거 있잖아. 동풍은 뭐겠어? 모르겠어요. 동굴에서, 아, 모르면 어떻게 해. 육풍은 육지에서 부는 바람이고, 해풍은 바다에서 부는 바람이고, 고풍은 계곡에서 부는 바람, 아, 산풍은 산정상에서 부는 바람이고, 이 규칙을 아까 알려주잖아. 동, 바람에 이름을 붙일 때 동풍은 시작된 곳을 따른다고. 동풍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겠지. 이게 동풍이겠지. 아, 서풍은 어디서 부는 바람?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걸 서풍이라고 그러겠지. 이제 확실히 이해가? 네. 동남풍을 보다. 동남풍이면 당연히 동남쪽에서 부는 바람. 이런 식으로 이번 기회에 윤지가 그 바람이라는 부분에서 산고풍이 뭔지 이런 거를 알 수 있어야겠다라는 얘기. 자, 그러면 패러글라이딩에 필요한 바람은 뭐라는 거야? 14쪽에 패러글라이딩에 필요한 바람 선풍과 곡풍이요. 중에서 뭐가 필요하대? 산곡풍. 아니거든요. 패러글라이딩은 산풍, 고풍 중에서 뭐가 필요해? 풍이요.
고풍이 필요해. 왜 고풍이 필요하겠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니까. 고풍이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려주잖아. 그 패러글라이딩 있으면 위로 네, 올라가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패러글라이딩 여기 있는 맞아요. 거잖아. 그 밑에서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위에 있는데 산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바람이면 이게 뜨지 않고 뭐야? 오히려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산풍이 불면 안 되지. 네, 고풍이 불어야 되지. 자, 그럼 여기서 15쪽에는 그럼 도대체 고풍은 왜 부냐라는 거에 대해 설명이 나왔어. 고풍은 왜 생긴대? 산 정상과 계곡의 해발고도 차이로 만들어져요. 그게 뭔 말인데? 산정과 계곡의 해발고도 차이로 만들어진다는 말이 뭔 말이야? 산 정상과 응, 계곡의 응, 해발고도가 응. 나, 다르니까 뭐가 높아? 산 정상이요. 산 정상이 계곡보다 뭐하다? 높다. 차이가 있다는 거야. 해발고도가 뭔지는 알아? 네, 아, 뭐야? 그 높이, 높이인데 뭘 기준으로? 해발고도. 육지, 해가 바다에, 해, 해, 네, 바다에. 바다를 기준으로 해서 바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땅이 얼마 정도의 높이가 있냐를 보고 해발고도라고. 해. 그래서 당연히 고도, 산 정상이 계곡보다 높단 말이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왜 폭풍이 부냐고. 이유가 뭐래? 이유가. 해발고도요? 아니, 왜 고풍이 부냐고. 산 정상이 그 뭐야. 계곡보다 해발보다 높다는 건 알겠어. 근데 높다고 해서 왜 고풍이 부냐고. 그 이유가 뭐냐고. 가열된 공기가 하늘로 도망가고 남은 빈자리는 상대적으로 가열이 더딘 계곡의 공기가 들어와서 낮에는 고풍이 불어요. 자, 보면 낮에는 그 산정, 산정, 계곡이야. 자, 여기하고 여기 중에 어디가 더 공기가 많을까? 계곡이요. 계곡이 더 공기가 많아. 왜? 높은 데일수록 공기가 적어져서요. 높은 데서 공기가 낮아져. 왜 공기가 적어져? 왜 높은 데서 공기가 적어져? 이유야? 그 이유를 알아? 그 압력 압력? 때문에? 압력 때문에 왜? 무슨 압력 때문에? 아니에요. 공기가 누르는 걸 보고 기압, 압력이라고 그러거든? 공기가 적어서 여기 기압이 네. 낮고 여기 공기가 많으면 기압이 높지. 근데 왜 여기는 공기가 적어서 기압이 낮고 여기 공기가 많아서 기압이 높냐고. 그 공기가 적은 이유가 뭐냐고, 산꼭대기가. 계곡보다. 그 이유가 뭐냐고, 윤주야. 모르겠어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 중력 중력, 때문에요. 중력하고 뭔 상관이 같아? 중력하고 요 계곡에는 공기가 많은데 산 꼭대기에는 공기가 별로 없다는 거하고 중력하고 무슨 상관 같아? 중력이 뭐야? 중력 때문에 아, 중력이요? 중력이 뭐야? 그 물체를 끌어당기는 물체를 힘? 끌어당, 특히 중력은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야. 그러면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이 계곡은 어때? 계곡하고 이 산 꼭대기 중에 뭐가 더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셀까?
계곡이 아니라 산 정상이요. 산 정상? 자, 윤주야, 봐봐. 너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끌어당기기 쉽겠어? 저 멀리 있는 사람을 끌어당기기 쉽겠어? 가까운 사람이요. 가까운 사람 끌어당기기 쉽잖아. 그럼 여기가 이게 지구인데, 지구 아닌데, 지구 안에서 이 계곡을 끌어당기기가 쉬워? 저 산 꼭대기 끌어당기기가 더 쉬워? 계곡이요. 계곡을 더 끌어당기기가 쉽단 말이야. 그 여기는 꽉 끌어고 있기 때문에 공기가 많다고. 근데 여기는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너무 멀어서 약해. 공기가 적다고. 말 돼, 안 돼? 왜요? 말 돼. 그런데 이 공기가 적은 거와 공기가 많은 것들 중에서 어느 게 더 쉽게 가열될까? 어느 게 더 먼저 뜨거워질까? 산 정상이요. 왜? 해에 더 가까워서요. 아니지. 지금 선생님이 해가 더 가깝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해에서 거리 치면 해가 우리하고 지금 지구하고 거리가 엄청나게 멀잖아. 근데 여기 산 정상하고 네. 계곡이라고 해봤자 기껏해야 뭐 한 100m, 200m 차이 나는데 수만 킬로 날아가는데 100m, 200m 다르다고 그게 차이가 있을까? 그 차이는 거의 없어.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조금만 그 전에 말했잖아. 산 정상은 공기가 뭐하다고? 많다고 적다고? 저거요. 산 정상 공기 적어. 계곡은 공기가 많아. 똑같은 해를 받았어. 그럼 어디가 더 먼저 뜨거워지겠냐고. 계곡이요. 야, 어떻게 계곡이 먼저 뜨거워지냐. 야, 너 봐봐. 물을 한 컵 끓이고, 어? 물을 한 네. 컵이 끓여. 똑같은 불로. 뭐가 더 빨리 끓어? 물이 더 적은데요. 물이 더 적은 데가 더 빨리 끓겠지. 적으니까 더 빨리 끓겠지. 그럼 여기서 햇빛이 와. 공기가 적은 데가 더 빨리 뜨거워지겠어? 공기가 많은 데가 더 빨리 뜨거워지겠어? 적은데요. 적은 데가 더 빨리 뜨거워진다고. 이제 이해가 가? 네. 중력 때문에 붙잡는 힘이 산 꼭대기는 약해. 공기가 적어. 계곡은 붙잡는 힘이 강해서 공기가 많아. 근데 해가 내려졌을 때 이거 공기가 적기 때문에 이건 빨리 뜨거워져. 이거는 천천히 뜨거워져. 이해가? 네. 그러면 이 빨리 뜨거워진 공기는 더 퍼져. 더 활발한 운동을 해갖고 더 퍼져. 더 퍼지면 여기는 공기가 있어 없어? 더 퍼져버려. 없어요. 공기가 더 저기압이 돼. 저기압. 기압이 낮아요. 공기가 적기 때문에. 네. 여기는 계곡은 공기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고기압이야. 그럼 공기의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기가 많은 곳으로 공기가 적은 곳으로 뭐 한다? 어? 공기가 많은 곳으로 공기가 적은 쪽으로 뭐 한다고? 이동한다고 이동.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 공기의 이동 네. 뭐라 그래? 어, 공기 이동하는 게 바람이지 바람. 곡풍이요. 바람이고 여기서는 폭풍이지 폭풍. 산 밑에서 산 정상으로 올라가니까 이 폭풍이 폭풍. 이해가? 네. 왜 폭풍이 부는지 이제 이해했어? 네. 이러한 사실들을 너가 이 책을 보면서 차근차근 따져서 읽을 때 이 책을 제대로 읽은 거가 되는 거다라는 얘기. 그냥 눈으로만 이 글자를 봤다고 해서 이 책을 제대로 읽은 이 책을 읽은 게 아니라고.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너가 이해해서 너 말로 바꿔 설명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분명하게 이 책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또 하나 15쪽에 나오는 16쪽에 나오는 또 다른 용어 지리적 용어 뭐 나와? 아까는 그 앞에서는 삼풍 뭐 곡풍 삼곡풍 뭐 이런 거 나왔었는데 16쪽에 나오는 1장이요. 이 용어는 뭐? 11장이요. 16쪽 상승풍이요. 사면 상승분. 그냥 상승분이 아니라 사면 상승인데 사면이 뭐야? 사면. 경사면 들어봤어? 경사면? 윤주야? 네. 경사 같다는 말 들어봤어?
네, 경사도가 높다, 경사도가 낮다. 어, 사면은 이렇게 비스듬히 서 있는 걸 보고 사면, 경사면, 사면이라고 해. 상승분은, 그래서 사면 상승분은 뭐래? 어? 사면 상승분이 뭐래?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 16줄 제일 아래줄에. 곡풍이 산지의 사면에 따라 수직 방향으로 거슬러 오르면서 만들어내는 바람. 이걸 보고 사면 상승분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산지의 사면, 이 비스듬히 되어 있는 걸 따라서 수직방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만들어내는 바람을 사면 상승분이라고 하는 것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뭐가 나와? 지리 용어 또 뭐 나와? 상승 기류요. 상승, 상승기류가 뭐래? 한여름에 발달하는 뜨거운 열기류에서 비롯한 오늘 비롯된 거요. 그게 상승기류 아니지. 상승기류의 정의가 나와. 글을 읽어보면. 그럼 찾아서 상승기류의 정의를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 거기 부분 읽어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섞이는 대류 현상이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섞이는 대류. 대류가 뭔지 알아? 대류 현상? 아니요. 대류는 왜 그, 그 방바닥을 우리가 보일러를 돌리면 그 방바닥에 있는 것이 따뜻해지면서 아래 공기를 데워. 그 아래 공기가 뜨거워지면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면 아래 그 뜨거워진 공기가 있던 곳이 비겠지. 그럼 그 빈 공간으로 위에 있던 것이 내려와. 근데 그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면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 계속 뜨거워? 아니면 식어? 이거요. 식지. 반면에 밑에 내려갔던 공기는 다시 바닥을 만나서 어떻게 돼? 그대로 있어? 뜨거워져? 뜨거워져요. 뜨거워져. 그러면 이 뜨거워진 건 또 올라가고 이 식은 것도 내려오고 이렇게 돌고 도는 거.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대류, 대류. 상승 기류요. 대류, 대류. 네. 어? 그걸 보고 대류 현상이라고 한다. 대류. 돌고 도는 거를. 근데 왜 상승기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섞인 대류 현상이 생기는 건가? 라는 분은 아까 밑에 있던 이 따뜻한 공기는 올라가고 위에 있던 찬 공기는 내려오고 이 과정에서 서로 섞이는 거. 이걸 보고서 이제 상승기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30쪽에 보면 상승기류의 형성과 기온 역정풍이라는 것들이 그림으로 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온 역정풍기는 뭐래? 역정풍은 뭐래? 17쪽에 보면 기온 역전층. 상승 기류를 음. 타고 올라온 승기는 역전층에 가까워질수록 몸이 무거워져 비구름을 만들면서 여정을 마무리해요. 그건 이제 그 비굴에 관한 얘기고, 그래서 결국은 기온 역전층이 뭐냐고. 십칠 쪽 16쪽 마지막 줄부터 17쪽 읽어보면은 기온 역전층이 뭔지 우리 민주가 설명했어야 되는데, 민주 말로. 기온이 역전하는 층이요. 왜 기온 역전하는데? 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이 어, 낮아지는데 음. 특정 고도에 이르면 밑보다 위에 공기가 뜨거운 역전이 발생하는 층이요. 그래서 고도가 높아지죠.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단 말이야. 근데 어떤 특정 고도는
오히려 밑에보다 위의 공기가 뜨겁다고. 그러니까 우리 원래의 법칙은 위로 올라갈수록 차가워야 되는데 이 어, 역전현상 은 오히려 위로 올라가는 어느 특정한 점에서는 오히려 밑에보다 위가 더 따뜻한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얘기. 그런 걸 보고 이제 기원 역전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윤주가 책을 읽으면서 뭐야 이런 용어가 있구나, 이런 지력 용어가 있구나, 이런 과학 사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걸 윤주가 자연스럽게 책에서 그 어휘를 익히고 이런 거에서 윤주의 어떤 그 지식이 확장이 되고 그 지식이 확장돼 있으면 다른 책을 더 읽을 때도 지금 이렇게 알고 되고 눈으로만 쓱 봐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근데 그렇게 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 사실. 먼저 윤주가 다양한 그런 어떤 용어들을 익혀야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16쪽, 아니다, 18쪽인가? 18쪽 넘겨서 18쪽, 그래서 아까 그 앞에서는 주로 바람에, 패러글라이딩 타는데 비치는 바람을 중심으로 얘기했어. 그럼 지금도 18, 19쪽을 읽으면서 20쪽까지 읽으면서 여기서 또 그 패러글라이딩과 관련돼서 지리 쪽으로 뭘 제시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민주가 한번 찾아서 발표를 할 거야, 좀 이따가. 그래서 지금 18쪽, 19쪽, 20쪽이 있는데, 선생님 시간을 한 3분? 5분? 몇 분 줘? 일단 3분이요. 3분 줄 테니까 이 글에서 아까 앞에는 바람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뭐 기온 역전칙이 뭔지, 산풍이 뭔지, 고풍이 뭔지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 18, 19, 20쪽을, 20쪽 앞부분까지 읽으면서, 여기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지, 뭘 설명하고 있는지를 윤주가 찾아서 얘기해 주면 돼. 자, 네, 해 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지요? 아니요. 없으면 3분 후에 보겠습니다. 다 읽었어요. 어, 뭐, 뭐에 대해서 나왔어? 패러글라이딩을 하면, 음. 가면 좋을 만한 그런 곳인데, 왜 패러글라이딩을 하면 좋은지에 대한 설명이요? 그래서 왜 좋대? 그 장소가 왜 좋대?
뭐 아름답기도 하고 스릴이 넘친다거나 어떤 도시도 보일 수 있고 그런 거 등등. 그리고 여기서 지리적 용어 뭐 나왔어? 아까 앞에는 산곡풍, 산풍곡풍 이거 나왔는데, 그다음에 뭐 상승기류 나왔는데, 패러글라이딩과 관련된 지리 용어 뭐 나왔어? 16쪽, 여기 18쪽, 19쪽에는. 18쪽에는. 장기 조사 때요. 신기조산대가 나왔어. 신기조산대가 뭐야? 아, 지각판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져서 대체로 선지의 고도가 높고 험준한 곳이요. 여기에 이제 이 책을 쭉 읽다 보면, 신기조산대가 나오고, 혹시 이거 맞서는 말 뭐가 나오는지 혹시 알아? 기억나? 아니요. 고기조산대가 나와, 고기조산대. 신기조산대라는 게 있고, 고기조산대라는 게 있어. 자, 두 개 차이는? 여기 보니까 뭐가 차이나? 신기랑 고기요. 고기자 같아. 신하고 고자 보면 생각나는 단어 없어? 제가 한자를 몰라서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말의 단어가 한자가 상당히 많아. 그래서 윤주가 한자 공부를 좀 해야 돼. 한자를 뭐 쓰기 공부까지 안 한다 하더라도 한자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보통 뭐 신기록이다. 뭐 신교를 이루었다. 신상품이다. 신상이다. 그 무슨 뜻을 갖고 있어? 새로운, 그렇지, 새로운. 고는 그럼 뭐겠어? 고서적이다. 고서적이다. 고대. 뭐, 오래된, 그렇지, 오래돼. 그 신기조산대는 여기 보면 지각판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져 대체로 산지보다 높고 험준하다는 건데 조산대라는 것들은 그 만들어진 조산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곳 그러니까는 뭐그 판과 판이 이렇게 막 충돌을 하는 바람에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폭발이 일어나고 막 산이 솟구치고 막 바다가 갈라지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런 운동이 최근에 뭐 최근이라고 해봤자 뭐 몇십만 년, 몇만 년인데 어쨌든 그렇게 오래지 않은 시기에 벌어져서 만든 그 산악지대 이걸 보고 신기조산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기조산대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산이 높고 험해. 신기조산대. 반면 고기조산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오래오래 됐어. 그러니까 오래오래 됐으면 그 오랜 시간 동안에 풍화작용, 바람이 깎어, 침식작용, 깎고 그래서 산들이 뾰족하고 날카롭지 못하고 원만하고 둥글고 평평해진다는 거야. 그걸 보고 고기조산대라고. 이해가? 네, 그래서 신기조산대는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험준하고 뾰족하고 그런 산, 높은 산. 고기조산대는 만들어진 지가 오래돼서 밝고 달아서 완만해진 산. 이 고기조산대. 그러면 주로 그 뭐야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곳은 어떤 곳이라는 거야? 패러글라이딩 하는 곳은 음. 신기조산대는 뭐야? 고도가 높고 그러니까 신기조산대야, 고기조산대야. 신기 조사인데요. 신기조산대야. 그래서 18쪽 그 마지막에서 그 둘째 줄 한번 읽어봐. 이 지역들의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18쪽 마지막 줄 그래서 둘째 줄 끝에 이 지역들 우리 공통점.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모두 신기 조사대가 연출하는 아름다운 지형 경관을 자랑한다는 점입니다. 음. 계속 인터라켄 안시 포카라는 신기 조선대에 속합니다. 배우의
까우와 몽블랑, 나가 유명한 것은 만년설 덕분이지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 신기조산대에 주로 패러글라이딩의 지형적 조건이 해하기 좋은 곳이 신기조산대라는 거. 아름다운 풍광을 위해서는. 자, 만년설 나와. 만년설이 뭐야? 뭔지 알아? 그 만년 동안, 그렇지. 만년 동안 그리고 식물, 아니라 그만큼 뭐? 오랫동안 뭐 하지 않는 거? 죽지 않은 녹지 않는. 눈 보고 죽는다고 표현 안 하잖아. 눈 죽었다라고 안 하잖아. 식물, 어? 식물 얘기한 거 아니야? 식물 만년설? 얘기한 줄 알았어요. 만년설. 네, 만년설은 식물이 아니라 뭐? 눈. 그래서 어떤 산 꼭대기, 히말라야 산 꼭대기 뭐 이런 데 가면 거기에는 눈이 녹지 않고 계속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만년설, 만년설이라는 거. 그 만년설을 보니까 해발 고도 3,000m가 넘는 곳. 고도 3,000m가 넘는 곳은 기온이 아주 추워. 그러다 보니까 눈이 녹지 않고 계속 있는 그런 만년설이다라는 얘기. 됐니? 네, 아, 그래서 신기수산대에 관해서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가 또 그 관련해서 하나 더 보자면 21쪽, 20쪽부터 20쪽하고 21쪽에 산지 하천을 즐기는 한국의 패러글라이딩 해갖고 여기에도 그 지리 용어가 20쪽에 하나 나오고 21쪽에 하나 나오고 20쪽에 나오는 지리 용어는 뭐 이쪽이요? 20쪽 아랫부분 네, 10쪽에 나오는 지리 용어 하나하고 21쪽에 나오는 지리 용어 하나씩을 각각 찾아봐. 그리고 그게 뭐라고 하는 건지 네가 설명을 한번 해보고. 20쪽에 산지 하천이요. 음, 산지 하천은 산지 사이를 피가 막 흐르며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요. 그렇지. 그럼 산지 하천은 뭐라는 거야? 산지 하천. 지금 윤주가 읽었는데 산지하천은 뭐야? 네, 우리나라 산지 전반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형 일산이요. 그래, 근데 그 산지하천이 뭐냐고 그래서. 산지하천은 산지. 산지는 뭐야? 산과 산. 산과 산 사이를 뭐가 흐른다고? 하천. 물이 흐른다고.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산지 산지 하천. 하천이요. 여기 지금 21쪽에 보면 지도 그 그림 보지 그림. 네, 그림 보면 여기 이렇게 뭐 지렁이처럼 이렇게 꾸불꾸불덩 한 거 있지. 네. 가운데 흐르는 거. 그게 뭐 무슨 강? 남한강이요. 남한강이야, 남한강. 근데 그 남한강이 사실은 보면 남한강 옆에 산들 이렇게 있는 거 산들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보여? 네, 그 산들 사이를 남한강이 흘러간단 말이야. 이런 남한강처럼 산 사이를 흘러가는 강,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 산 사이를 흐르는 산지 강을 하천이요. 그걸 보고 산지하천이라고. 그럼 너가 산지하천이라는 용어를 네가 알게 된 거지, 윤주가. 네, 그 다음에 21쪽에는 또 무슨 단어가 나와? 그런 것처럼 20쪽에 산지하천이 나왔다면 21쪽에는 한안고요. 하안단구라는 말이 나와. 이것도 지리 용어야. 하안단구. 하안단구가 뭐래? 하천 주변에 펼쳐진 계단식 언덕이요. 하천 주변에 펼쳐진 계단식 언덕. 그래서 저기 보면 그림에 보여? 그림에서 하안단구 보여? 네, 몇 군데 있어? 세 군데요. 세 군데 있지. 어? 그래서 하안단구가 뭐래?
왜 생긴대? 땅이 조금씩 솟아오르는 과정에서 과거의 하천 바닥이 드러나면서 넓고 평탄한 산란 당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하한 당구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한 당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패러글라이딩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이 산자천도 보이고 하한 당구도 보여서 그래서 더 아름답게 보여진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3쪽에 보면 패러글라이딩을 하면서 바다 쪽에서 패러글라이딩 하는데 여기 23쪽에도 보면 또 지리 용어가 나와. 23쪽에 나오는 또 지리 용어를 또 찾아보면 태안반도요? 23쪽에 뭐? 태안반도요? 태안반도는 특정한 지명인데 지명. 여기 뭐 대전, 세종 이거 전 태안반도는 지명인데 지리학적 용어, 지리학 용어 23쪽에 지리 용어 하나 나오는 지리학적 용어, 지리 용어 나오는 거 있지 않아? 23쪽에 파도해요? 어? 잘 음, 모르겠어요. 거기 리아세안이라는 말 찾았어. 두 지역은 지리적으로 리아세안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라고 된 거 찾았어? 일곱째 줄 아랫부분에 리아스요? 리아스해안. 찾았는데요. 그 리아세안이라는 말도 지리학적 용어야. 리아세안이 뭐래? 마지막 빙기를 지나 음. 빙기에 이르면서 높아진 해수면은 낮은 자리를 메워 다도해를 만들었습니다. 어, 이렇게 이때 생겨나는 게 바로 리아스 해안이라는 건데, 빙기는 뭐야? 빙이 뭐겠어, 마지막 빙기, 빙은 얼음이 얼음. 얼음을 보고 빙이라고. 네, 마지막 빙기는 빙하기. 추워가지고 꽁꽁 얼어붙어 있던 시대를 지나갔고, 빙하기 말. 그러면 얼음이 어떻게 되겠어? 녹아요? 녹으면 물이, 바다가 어떻게 돼? 많아지, 높아지지. 많아져요? 높아지면 네, 어떻게 해수면이 높아져요? 해수면이 높아지면 그 바다가 높아지면 땅이 어떻게 돼? 축축해지죠? 잠기겠지. 땅이 네, 잠기고 높은 데만 남을 거 아니야. 그 높은 데가 바로 뭐, 네, 봐봐. 네. 자, 원래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뭐 있었어. 이런 식으로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게 다 땅이잖아, 지금. 이게 다 네, 땅이라고. 그런데 빙하기 때 그 마지막 빙하기가 끝났어. 그래갖고 이제 그 얼음이 이미 그 뭐야 녹았어. 녹아서 네, 가지고 물이 이렇게 차올라. 네, 그럼 여기는 다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요새 비금신날 다 뭐가 되는 거야? 우리 여기까지 잘 왔으면, 쌤, 근데, 어? 어. 어, 아, 됐어요.
이 다 뭐가 된 거야? 이게 지금 쓰인 이 비금치인데 이거 다 뭐인 거야, 지금? 물이 찼으니까 이거 뭐라 불러, 이거. 바다잖아, 바다. 네, 그, 어? 네, 바다. 여기는 뭐겠어, 여기는? 여기 뭐, 안 잠겼잖아, 지금. 여기 뭐, 안 잠겼잖아. 네. 여기 안 잠겼잖아. 섬이요? 이 섬이다, 섬. 섬이 하나, 둘, 셋, 넷, 막 여러 개 생기잖아. 어? 이렇게 섬이 여러 네, 개 있는 요런 거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 빙기요? 리아세안. 이런 네, 리아세안이라고 부른다고. 리아세안은 해안선이 복잡해. 섬이 많아. 섬이 많다라는 거를 우리말로 하면, 다른 말로 하면 뭐? 섬이 많은 곳을 뭐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그, 리안스 야, 해안이요? 아, 윤주야, 쌤 네? 지금 여기 써줬잖아. 아, 리아스 해안, 바도예요. 다도에. 이 다자가 많을 다자, 누가 섬도자, 해가 바다할 자. 그래서 섬이 많은 바다, 다도에. 그 리아스 해안. 이런 용어들을 윤주가 익혀야 된다고. 이런 용어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윤주가 이제 앞으로 일부러 한자에 관심을 가지고, 한자 뭐 쓰기까지 하면 좋은데 쓰기 어렵다라면, 아, 이러이러이런 한자가 있다. 하늘자 따지고 이렇게 하듯이 한자를 좀 익혔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책을 네, 읽으면서 어떤 윤주가 이렇게 지리학 용어 잘 모르는 거 새로운 용어들을 찾아서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 그래도 만약에 안 되면 그때는 국어사전에 있는 거 찾아봐야지. 그래서 어휘력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 그런 게 되어야 윤주가 그걸 미천으로 해서 다음 책을 더 쉽게 읽을 수 있고 학교 공부를 더 쉽게 할 수 있어. 결국은 이제 이건 윤주 자신의 선택이야. 윤주 너가 좀 더 똑똑한 아이, 뭐 공부 잘하는 아이 이런 걸 되고 싶거든. 뭘 어떻게 되느냐 라는 부분에서 책 읽어내기를 제대로 잘해야 되고 책 읽어내기를 제대로 잘하려면 이렇게 어려운 용어나 이런 것들을 너가 따로 조사하거나 이런 노력이 있어야지만 이것들이 순차적으로 가능해진다는 거야. 쌤이 뭘 얘기하는지 네, 윤주야? 결국 네, 윤주가 윤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윤주가 내가 좀 더 교양 있는, 좀 더 똑똑한, 좀 더 멋진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 그런 마음 이런 게 있어야 그 마음을 바탕으로 쌤이 아까 알려준 방법들을 할 거 아니야. 자, 어쨌든 윤주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는 국어 교과서 여행 중2 편 중에 시집 볼 거야, 시집 볼 거야. 시집. 편이 윤주 그 이름이 뭐라고요? 국어 교과서 여행 중2 시 국어 교과서 여행 중2 시 네, 됐어? 어, 네, 서야한테 다음 주에는 핑계 대지 말고 오라고 그래. 네, 윤주 너도 보고 서야도 봤다. 그래요? 나 윤주 너 아침에 학교 가는 것도 봤다다. 달리기하고 진짜요? 윤주를 해서 달리기요? 쌤 달리기하고도 요즘 아침에 지난 아, 한 번에 5km 달렸고 이제 다음번에 10km 달려보려고 준비 중이에요. 연습 중이에요. 오, 윤주도 한번 그런 도전을 해보시던지. 아니요. 아유, 한번 해봐줘. 괜찮아. 자, 네, 제가 뛰는 걸 안 좋아해요. 아유, 자꾸 하다 보면 좋아할 수도 있어요. 진짜. 쌤도 뛰는 거 진짜 안 좋아했어. 쌤 1km 에이, 고등학교 때 딱 한 번 뛰어본 적 처음이야, 지금. 에이, 그게 아니라 아, 학교에서 뭐 뛰라고 하면 음. 심장이 아파요. 심장이 아프다고? 그 정도로 싫어요. 병 있는 건 아니지? 네, 그래, 다행이야. 그래. 자, 윤주, 잘 쉬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음.